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과방위와 외통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국감 열기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 또 과방위의 신설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 또 국방위 합참 등에 대한 국감 등이 주목되는데요. 국감엔 이슈 서가번 홍석준 전 국회의원과 국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4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가 진행이 돼서 17개 상임위 가운데 뭐 거의 풀 가동하다시피 하고 또 대개 국회에서 오늘 많이 열려서 국회 주변에 차댈 데가 없을 정도로 아주 인산인해고 열기도 상당히 좀 달아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첫 국정감사고 그렇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제 여야가 이제 공수가 좀 바뀐 상태에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국감의 가장 큰 좀 관전 포인트라고 그럴까요?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역시 이제 올해 국감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여야가 바뀌었죠. 예. 이재명 정부 첫 출범, 첫 국감. 그것도 이제 출범한 지 뭐 4달? 지금 네 달 됐나요? 그렇죠. 예년 같은, 다른 정부 같으면 지금 이제 인수위 끝나고, 인수위가 이제 막 끝나고,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는, 그런 기간이죠. 사실 주권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역시 이 출범 이후로, 새 정부를 어떻게 확립시킬 것인지, 안착시킬 것인지, 이것에 대한, 바로미터가 이제 국정감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국정 기조를 잘 만들어야 되고, 또, 국민 주권 정부로서의 이미지를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구축시킬 수 있는 그런 국감을 원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고. 그런 과정에 그래서 하나하나 과정들을 보면은 결국은 불법 계엄령으로 인한 이 내란. 지금 특검이 가동돼서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방위에서도 그리고 오늘 대통령도 국무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정부 분야 분야별로 그냥 윗선에서만 움직였던 게 아니고 분야별로 내란 세력들이 움직였고 준동을 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서서히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듯이 이 모든 것들을 말끔하게 다 정리하고 청산하고 정말 국민을 위한 이 정부가 돼야 되는데 이번 국감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사실 또 어쨌든 본인들이 만든 정부가 그 당이 국민의힘 당에서 세운 정부가 지금 탄핵을 받고 그것도 2번이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미지를 씻어내고 국민들 편에서 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또 얼마만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둬야 하는 국감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그걸 원하겠죠. 그런데 지금 보고 있으면은 역대 좀 사실 지금 이맘때 되면은 국정감사의 주요 현안 또는 주요 쟁점 각 분야별로 나오는데 이번에 저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좀 드셔봐도 주요 특별한 말씀드린 것 외에 특별한 이슈들이 나오지도 않고 또 야당이 그렇게 중점적으로 무슨 현안들을 채택한 것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지금 시작하자마자 지금 좀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만은 이 캄보디아 한국인 감금 납치 사건 이거는 지금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고 2년 전부터 이렇게 일어서 왔는데 지금 심각한 사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도 국정감사에서 하나하나 잘 짚고 그러니까 아마 될 문제다. 관련된 또 대책이 논의되고 하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요. 홍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초반에 좀 국감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미국하고 있던 관세 협상 문제 이런 문제라든지 특히 또 정부가 바뀌면서 정부 조직 개편이 일어나는데 이런 정부 조직 개편이 위인
위인 설관위원, 위인 폐관 형식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는 뭐 이런 부분부터 해서 뭐 검찰 개혁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지금 이재명 정권이 윤석열 정권 지우기에 너무 좀 급급한 나머지 어떤 필요한 어떤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없애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터진 어떤 특정한 이슈들, 예를 들면 국정정보자원센터의 예. 어떤 화제와 그리고 또 이에 대한 어떤 대응의 어떤 문제, 특히 대통령이 진두지휘를 해서 최후의 어떤 컨트롤타워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 부탁해 같은 이런 어떤 예능 프로에 나가서 희희낙낙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인 문제라든지, 특히 이번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뭐 정말 안타깝게 사망을 하고, 더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올해 8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신고 들어온 게 330건이라 하는데, 글쎄요, 예. 현재까지 이런 건수조차도 제대로 파악도 안 돼 있고, 얼마만큼 많은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 감금돼 있고 하는 것들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따질 것 없이 특히 재외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이번 국감을 통해서 좀 건설적인 좀 대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행안위에서도 이제 관련돼서 그런 논의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고요. 오후 상황도 좀 살펴볼 것 같은데, 어제 법사위 국감이 이제 주목이 됐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했고, 통상 인사하고 이제 빠지는 그런 관행이었는데, 어제는 이제 이석을 이제 허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한 90분 동안 이제 앉은 채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90분간의 그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처음부터까지 다 네. 지켜봤습니다만은 좀 안타깝죠. 네. 결국은 이런 사태를 초래하게 된 게 그럼 조희대 그 대법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 문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현안들에 대해서 그 국민들로 하여금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제공하고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서 네. 대법원의 입장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전달했으면은 설사 여당에서 그것을 야당에서 주장하듯이 정쟁의 수단으로 삼더라도 국민들이 그것을 용납하겠습니까? 이해가 됐다면은. 네. 그러나 국민들의 60%가 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사법 불신을 가지고 있고, 예. 특히나 대선을 앞두고, 그때가 6월 3일 그 무렵쯤이죠. 결국은 이 사안을 사상 유례 없는 이 방대한 이 수사 기록을 단 3일 만에 예. 처리해서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또 처리해버리는 그 6월 3일이라는 게 6월 3일이라는 게 결국은 이 탄핵 이후에 예.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총리를 대선 후보로 또 김문수 뭐 기타 후보나 기존의 후보들 를 대신해서 한덕수 온갖 수단을 써서 한덕수 총리를 대선 후보로 옥립하기 위한 그래서 나중에 탈도 네. 생겼습니다만은 이 국면을 전환하고 뒤집어 보겠다라고 하는 구여권 세력이죠. 예. 이 탄핵 세력들이 내란 세력들의 이 준동하는 이 시기 그때 그 즈음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은 그러면은 하필 그때거든요. 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보는 것이죠. 예. 그러면 결국 사법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기타 등등 그 과정에 한덕수 총리를 어제 이제 마무리 발언의 마지막 순간에 사적으로 만난 적 없다라고 얘기하지만은 해명이 됐다고 보셨나요? 해명 어떤 국민들이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네. 해명이 되겠습니까? 사적인 만남과 예. 공적인 만남이 대법원장과 국무총리 당시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예.
단순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단순한 이 만남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단 한마디로 그냥 그렇게 정리해버리면은 그것을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결국 이 사법불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게 사법부의 독립을 그 보장해 주는데 네. 결국은 스스로가 양승태 대법 네. 결국 나중에 뭐 다 뒤늦게 보면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만은 대법원장이 과연 대법원장이 아니었으면 예. 그게 다 무죄가 나올 수 일반 국민 같았으면 무죄가 나올 수 있었겠는지 예. 여전히 국민들은 그 신뢰하지 않거든요. 예. 이게 어제 오늘의 일들이 아닙니다. 과거에 뭐 독재정권 군사 독재정권 시절부터 시녀로서의 역할을 했던 예. 그런 역할들을 차치하고라도 가장 근래 들어서 양승태 예. 대법도 있거든요. 대법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구속까지 됐었습니다. 대법원장이. 이거를 이런 것들이 이런 사례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네. 단순하게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사법부의 독립을 사법부의 독립을 엄수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찾는 데는 잘못된 어제 거죠. 좀 미흡했다. 대선 개입 의혹 이른바 이제 그런 건데 어제 저 마무리 발언으로 국감 종료 직전에 관례대로 이제 마무리 발언을 했어요. 앞부분은 이제 좀 길게 이제 90분 정도 있었던 것이고 돌아와서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다, 안타깝다 하면서 한덕수 전 총리와 회동설도 이제 재차 부인했죠. 그렇게 입장까지 이제 표명을 했는데 어제 저 출석과 나중에 이제 마무리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회 참 과거에도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 본회의 단상을 점거를 하면서 결정을 이제 의결을 못하도록 막으면서 어떤 육체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들도 많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참 부끄러운 어떤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장에 대해서 권력불가 법치주의의 대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출석은 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묻지 않는 이런 어떤 관례를 깨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제 정인 선서를 안 했으니까 이제 참고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석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자체부터가 불법이죠. 참고인 같은 경우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그 출석 요구를 합의를 해야 되는데 참석한 온 대법원장에 대해서 정인 선서를 안 했으니까 이제 참고인이 해서 이제 거의 90분 가까이 감금하다시피 해서 막 이제 쏟아냈는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는 당연히 수사와 재판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관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든지 개입을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균택 의원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이기도 했던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재판까지도 이게 묻는다는 거 예. 이거야말로 현재 어떤 법상 정면으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사적인 만남, 4명이 사적인 만남을 했다고 서영교 의원이 계속해서 주장했는데 그런 것들이 네.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이 지금 저희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지금 한덕수 네. 전 총리라든지 정상면 전 검찰총장까지도 강력하게 부인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문제를 지적한다든지 가장 아까는 최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친일 대법원을 구성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어떤 정말 황당무계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조희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빗대서 조요토미 이런 네. 식으로 사진까지 막 들고 이런 것은 정말 일국의 대법원장에 대한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을 마구잡이로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얻을 것이 뭐냐. 결국은 저는 많은 국민들이 이런 어떤 걸 통해서 민주당과 특히 법사위원장 또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가 너무 좀 지나치다 하는 어떤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당시의 상황을 아주 명백하게 설명을 잘 했습니다. 3월 28일부터 모든 대법관들이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 3일 동안 그걸 벗겠느냐 예. 이것은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고 했기 때문에 예. 완전히 후폭풍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이 유죄이고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했다 이런 것들이 어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에 대해서 예. 다시 한번 확인된 것 같습니다. 내일- 짧게 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3월 때에 예. 기록이 넘어와서 봤다.
아직 재판부가 배당이 안 됐습니다. 예. 소부 구성이 돼 있는 그 후에 소부 구성을 했고 소부로 넘어갔죠. 그 소부에도 소부가 아직 그때부터도 기록은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다 100번을 양보해서 그런 상황들을 예.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어제 처음 얘기한 겁니다. 여러 가지 계속해서 예. 전자문서로 또는 종이로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예. 마지막에 급기야는 이제 어제 최초로 그 3월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예. 그것도 사리에 맞지도 않죠. 절차적으로 맞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들을 그럴 정도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조차도 설득되지 않고 법관들조차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모든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 천대 법원 행정처장으로부터 발생된 일이다. 그다음에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회에 나와서 증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근혜 정권 시절에 국민의힘에서 주도해서 국회법을 개정해서 만든 조항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뭐 감사원장 다 사안이 있을 때 국회 출석해서 증언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국회법에 있는 것은 법원의 일반적인 어떤 제도라든지 기능, 어떤 조직 관련해서 일반적인 사항이지 이렇게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사나 재판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고 헌법과 그리고 국정조사 감사에 관련된 법에 딱 명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모르면 진짜 무식한 거고 알면 선전선동하는 건데 모든 대법원에 들어오는 것은 대법관 밑에 각각에 배당된 재판 연구관들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들어왔다는 것이 다 대법관들한테 보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대법관들은 대법원에 배당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록을 말씀하시는 건데 내일 또 알고 있는 것하고 절차적으로 하나하나 서류들을 배부해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요 사안은 여기까지 하시죠. 내일 또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가 또 예정이 돼 있어서 내일도 아마 이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제 많은 국민들께 지켜보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야가 만나서 26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기간 중에 본회의를 여는 게 좀 이례적이긴 한데 민생법안 70여 건을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패스트트랙으로 나있던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 가맹사업법, 은행법 등은 이번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고 또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하기로 이렇게 이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좀 이례적이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감 중에는 보통 본회의를 안 열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전례가 없는데 여야가 어쨌든 싸울 때 싸우고 또 힘들게 국정감사를 하더라도 결국 민생 관련된 것은 멈출 수 없다.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해서 준비한 것들 제대로 행정부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법령들을 정비해 주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 또 중요한 일이고 또 에이펙도 지금 그 10월 말에 에이펙도 큰 우리 국가로서는 큰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과 관련돼서도 결국은 실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잘한 결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처리할 민생법안 70여 건 가운데는 뭐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등에서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그 민생 법안들이 많이 있어서 여야가 이제 합의를 이뤄 처리하기로 했어요. 민주당이 야당의 것 같으면 뭐 절대 합의를 못할 텐데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민생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국정자본센터 국정조사 건은 사실은 여야 할 것 없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디테일 참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안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런 사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전부터 이제 과방위 국감이 열리고 있는데, 오후에는 이제 민간인이 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과방위에서는 오전에 지금 방통위가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이 됐고, 위원장은 이제 자동으로 면직이 됐고, 지금 이제 직무대행체제로 사무처장도 그렇고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오전에 이제 현안 관련한 질의응답이 있었고, 오후에 이준숙 전 위원장이 출석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좀 따져 물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따져 물을 게 뭐 있겠습니까? 결국은 정말 일탈도 이런 일탈이 없지요. 네. 마치 뭐 정치 투사처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참 개탄스럽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6번이나 어떤 경우에 범죄 진술하고 소명하면 되는 겁니다. 네. 6번이나 출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일반 국민들 같으면은 그럴 수 있습니까? 결국은 방통위원장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네. 그렇게 자신의 이 범죄의 혐의조차도 막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들 일반 이 국민들 같으면은 또 2번, 3번만 돼도 체포하는데 예. 결국 체포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가서 예. 체포하게 된 것을 마치 독립수사나 되는 것처럼 하는 모습은 대단히 참 정말 놀랄 일이고 개탄스러운 일인데 네. 결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뭘 따져 물게 더 따져 물을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데 예. 결국 야당에서 좀 뭔가 좀 하고 싶은 정치적 행위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루어진 것들인데 차제에 이 방통위법이 네. 결국 이 속에 미디어가 들어가야 이번에 방송 미디어 통신법으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미디어의 이 역할들, 결국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각종 새로운 미디어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크게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그와 관련된 지능도 그렇고 규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은 국민의힘도 주장을 했고 여야 모두 또 우리 국민들도 전문가들도 다 이 네.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또 알겠습니다. 주장해왔던 사안들이거든요. 예. 그것을 마치 이진숙 위원장, 이진숙 전 위원장과 관련돼서 그렇게 짓는 것은 코미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준수 전 위원장 많은 이제 뉴스를 낳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국감장에 나오게 되면 이제 주목을 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규명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민주당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좋아해서 키워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뭐 어떤 여론조사에는 벌써 대선 주자급까지 오고 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불법 체포 압송 문제가 이미 경찰이 잘못됐다고 법원에서 네. 체포를 이제 기각을 했죠. 6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9월 27일 날 합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출두 요구를 해서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도 발생했는데 어쨌든 경찰이 이런 불법 체포 압송 관계에 있어 추석 초에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했는데 결국은 이 문제가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어떻게 보면 좀 급이 높아진 그런 사건이 됐다고 생각하고 특히 사실 방송통신 제가 21대 때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런 미디어 관련된 업무를 당연히 다 봤습니다. 당연히 다 봤고 했는데 네. 이름 자체만 바꾸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이제 쫓아냈는데 네.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헌법 소원도 지금 이제 제기된 상태고 지금 계속 법적 다툼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임기가 정해지는 국가기관장을 본인들의 말을 안 듣는다고 이제 쫓아낸 이런 전례가 생기는 것 자체는 저는 민주당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네.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불행한 사태가 될 것이고 특히 이번 국감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지금
민간인이 와서 네.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와서 과연 어떤 이야기 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계속해서 민주당만 너무 지나쳤다 이런 어떤 비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오후 또 과방위 국감 상황도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고 있고 오늘 14개 지금 국감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뭐 다 이제 우리 일상 생활하고 관련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국회 방송에서 행안위 관련한 이제 국감 중계가 되고 있고 그밖에 이제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의사 중계 이런 걸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